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4일 벌써 금요일입니다.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요, 김경수 어제 재판이 열렸잖아요. 또 매우 중요한 재판장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 재판장의 발언을 보면 지난번 1심에서도 본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1심 판결을 딱 통해서 법정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2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2심 항소심에서 다시 법정 구속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가 그렇게 법원에서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판장의 발언, 이것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어제 최종적인 결심 이 재판에서 나타난 내용을 보면, 우선 특검청이 이 법원 재판장이 요구한 대로 이 댓글 전수조사를 했어요. 전수조사 약 90만 개를 전수조사를 해봤더니 이 역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즉 이 공모관계가 별로 없다라고 볼 수 있는 댓글은 90만 개 중에 약 0.7%인 6,300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드루킹과 이 김경수가 공범 관계로서 대선에 문재인 대통령한테 유리한 여론조사를 하기 위해서 킹크랩을 돌렸다. 이런 지금까지 1심에서 나와 있던 결론과 비슷한 결론을 2심 재판부에서 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2심 어제 이제 결심 공판에서 드루킹의 측에서는 드루킹의 사건과 관련해서 특검 측에서는 총 6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특검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은 국민의 정치적 결정을 왜곡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열렸던 그 서울고법의 형사 합의 2부인데, 이 결심 공판에서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혐의에 징역 3년 6개월, 그 다음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것은 이제 오사카 총영사로 가냐 아니냐, 이 얘기를 들고 이제 거래를 한 것이죠. 그래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 6개월 각각 선고해 달라, 이렇게 재판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검은 이 원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즉 김경수가 2011년도 대선과 그 다음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적 여론조사 행위에 관여하고 그 다음에 선거 공정성을 해친 과정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이것은 국민의 정치적 결정을 왜곡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1월 달 변론이 종결될 때 얘기했던 그 구형량 그대로 구형량을 유지해서 2년 6개월과 3년 6개월 총 6년을 구형했다. 이렇게 지금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고요. 어제 재판에서 김경수 씨가 최후 진술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김동원 씨, 즉 드루킹이잖아요. 김동원이는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만들고 지금 와서 문제가 되니까 누군가에게 뒤집어 씌워서 자신을 피해자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무죄를 주장했어요. 그리고 지지자를 성심성의껏 응대하고 모임에 초청받으면 시간이 되는 한 찾아가 뵙는 것이 두 분의 대통령을 모신 나의 기본 도리라고 생각했다. 그런 노력을 김동원 씨는 자신과 조직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이용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 얘기는 조직적인 공모로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이 아니고, 본인은 두 분 대통령을 모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지지자들에게 챙겨주고 예의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만 이 드루킹과 연계를 해서 이 활동을 했을 뿐이지,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재판부에게 무죄를 호소한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선고 공판은 11월 6일 날로 되어졌는데요. 어제 공판에서 댓글 역작업을 두고 이 김 지사 측과 특검 간에 공방이 이어졌는데, 재판부는 뭐라고 결론을 내느냐면, 소모적인 논쟁은 피하고 싶다. 일단 재판을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선고 1개월 전인 10월 초까지 역작업과 관련된 의견서를 제출하라, 이렇게 김경수 지사 측에 당부를 했습니다. 이 댓글 역작업은 드루킹 김동원 씨가 이끄는 경제적 공진화 모임, 경공모라고 그러잖아요. 이 경공모가
대선 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게 다른 부정적 댓글에 공감을 하도록 클릭한 것이 바로 댓글 역작업이에요. 그래서 이 변호인들은 역작업의 근거로 이 김지사와 드루킹의 권고 관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래 반면에 특검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역작업 비중이 겨우 0.7%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드루킹이 인사청탁을 위해서 김 지사를 압박할 때만 역작업을 쓴 것이지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그리고 지방선거에 있어서의 민주당의 유리한 여론 조성을 위해서 이렇게 드루킹과 공부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총영사 자리,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청탁했는데요. 드루킹이 이것을 김경수 측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어요. 이 분야가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앞에 댓글 분야가 바로 컴퓨터 등 장애 이런 방해 행위다. 이렇게 지금 법정에서 쟁점이 돼서 지금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 본다면 과연 이 재판장이 얼마나 이 김경수에게 중형을 선고할 수 있는 것을 암시해주는 발언을 했는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결심서를 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했어요. 집중적으로 재판장이. 그래서 이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 가지 디지털 자료들이 있는데 이것은 피고인인 김경수한테 불리하다. 이런 요지로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판장이 재판부가 바뀐 이래로 전혀 피고인 이야기를 못 들었다. 그래서 김 지사에게 물어볼 것이 있다. 이렇게 운을 뗐어요. 그러면서 이제 질문을 쭉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이 경공모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 경공모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경제적 공진화 모임인데 댓글 조작 혐의로 김경수와 공모관계로 엮여있는 드루킹이 주축이 된 모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온라인 지지자들의 모임 중에 변호사 같은 전문직 회원도 있고 또 정책을 매개로 활동하는 바람직한 모임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재판장이 또다시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을 하면 김 지사가 경문 측 인사들을 처음 만났을 때, 즉 2017년 대선이 본격화됐을 때 이렇게 시기를 구분지어서 이들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 것이 있는지 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김 지사 답변이 오프라인 모임도 열심히 하는 온라인 모임 정도로 즉 오프라인에서도 열심히 하고 또 온라인 모임도 열심히 하는 그 정도로만 생각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별 앞에 그 두 개의 대답과 별반 다를 게 없는 대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재판장이 또 질문합니다. 산채 사무실을 방문한 이후에도 대선 이후에도 계속 드루킹과 만난 이유가 뭐냐? 단순한 정치인과 지지자의 만남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냐? 이러니까 이제 공모 혐의가 있다는 거죠. 단순하게 정치인이기 때문에 경공모를 주도적으로 하는 이 드루킹을 대우해주겠다는 차원을 벗어나는 정치적 의도하에 공모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요거를 따지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러면서 김 지사가 드루킹에게 안희정 전 충남지사나 한모 전 보좌관 등을 소개해준 점을 이제 재판장이 언급하면서 단순한 지지자와의 만남으로 볼 수 있는지 계속 물었어요.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경공모는 온라인 모임 중에서도 적극적으로 만나자고 하거나 요청이 많았던 모임이다. 그래서 서운하지 않게 관리해온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재판장이 또 질문합니다. 2018년 2월 9일 김 지사가 드루킹과의 텔레그램 대화방을 삭제한 이유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댓글 알바 관련 보도가 나오기 막 시작했을 때입니다. 김경수 지사는 뭐라고 대답했냐? 지운 것이 아니라 텔레그램 대화방을 삭제한 것이 아니고 그 방에서 나온 것이다. 조사받을 때는 왜 삭제했는지 자체가 기억나지 않았고 지금도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이상한 사람이네 라는 수준의 생각으로 지우지 않았을까 추측한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뭐라고 또 얘기하냐? 당시 방송 뉴스 보도 직후에 지운 건데 기억을 못할 영역은 아니다. 이러면서 재차 물었어요.
그러니까 김 지사가 뭐라고 하느냐면 해당 기사는 이 사건이 진행되며 조사 과정에서 제시받아서 알게 된 것이지 그 당시에는 몰랐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는 결국 텔레그램방 삭제 이유하고 댓글 알바 관련하고는 관련 기사하고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 이렇게 부인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심인 김민기 판사가 또 뭐라고 질문하냐면 김 지사가 2017년도 2월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서 온라인 댓글 부대 관련 질문에 대답한 내용을 들어서 김 지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시 온라인 댓글 부대 관련 언급에 김 지사는 SNS에서 댓글 올리는 분들이 조직을 갖고 지시하는 관계라면 자제를 하고 조심시켜 못하게 할 수 있는 건데 상식적으로 네티즌들이 그렇게 움직이는 것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말릴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 판사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드루킹도 당시 상당 기간 피고인에게 기사 보고를 보냈고 조직을 갖춰 활동하고 있었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적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김 지사가 당시 악플 댓글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았나 싶고 기본적으로는 인터넷 선거운동이나 댓글 온라인 활동이 선거법 범위 아니라면 자발적인 건 괜찮다 이렇게 생각했다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다 듣고 난 다음에 이 함 재판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다 이렇게 마지막 이제 질문이다. 그러면서 사람이 말이 다 허공에 흩어지지만 시대가 많이 변해 디지털 증거는 남는다. 피고인과 드루킹 사이의 메신저는 기사 주소를 보내면 드루킹이 처리한다고 답하고 또 답이 오면 피고인이 고맙습니다 라고 답하는 흔적이 나왔다. 드루킹의 조직은 상호관계가 명확하게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계급사였고 드루킹과 김 지사가 주고받은 디지털 자료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것이 꽤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대목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대목. 그러니까 다 말은 허공에서 다 흩어져 갖고 없어지는 것 같지만 디지털 증거는 남는데 남아있는 디지털 증거를 보면 이 드루킹 조직은 상관계가 명확하다 이거예요. 계급사회. 그러니까 이게 공모, 김경수가 맨 꼭대기 정점에 있고 드루킹은 그 아래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디지털 자료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이거예요. 이 상하관계로 계급사회로 움직였다 이 얘기는 조직적인 공모관계가 있었다 이 얘기랑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 대목에서 제가 보기에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김경수가 뭐라고 이제 반응을 보이냐면 특검 수사에서 있는 그대로 밝히고 수사에 성실히 임했다. 돌이켜보면 드루킹이 자신과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그를 활용했다는 생각이 들어 대단히 불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김경수 본인은 드루킹과 자주 연락을 하지도 않았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주 연락 안 했다는 얘기는 공모관계를 할 말대로 밀접한 그런 관계가 없었다. 공모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제가 답장을 보내면 드루킹이 찍어서 주변에 자랑하고 그랬지 않았느냐. 읽었다는 표시를 하는 게 저의 최선의 성의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드루킹과의 연락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런 취지로 답변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김경수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 가지 남은 기록은 드루킹이 저에게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대시했었다는 걸 증명하는 자료다.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자, 이런 걸로 보면 제가 쭉 질문을 하나도 안 빠지고 언론에 나온 것을 여러분께 그대로 설명을 해드렸어요. 인용을 해드렸습니다. 이 이유는 어제 있었던 결심 공판에서 김경수 지사를 검찰이 아니고 재판장이 얼마나 코너로 몰아붙였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김경수가 또 변호인이 얘기하는 거 신뢰가 어렵다. 특검의 주장이 맞다. 이런 심증을 굳히고 있는 물적 증거가 된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여러분들께서 김경수 재판 쉽게 이해하시도록 상세하게 인용해서 방송해 드렸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11월 6일 재판 결과 다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 방송에 공감을 하시면 주변 분들과 많이 공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구독 버튼을 꼭 눌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